비 내리는 밤, 제 아들 민석이가 꿈꿔왔던 공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한순간의 선택이 독이 되어 그의 목숨까지 위협하려 합니다.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저와 제 아들을 동시에 협박하고 있습니다. 30년간 묻어둔 비밀 사진들, 그리고 충격적인 DNA 검사 결과까지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민석은 제 친아들일까요? 30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제가 사랑했던 윤미경, 그녀와의 하룻밤이 어떻게 이런 공포로 변한 걸까요? 그때의 뜨거운 감정들이 왜 지금 저를 죽음의 공포로 얼려버리는 걸까요? 협박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30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배신의 연속, 그리고 목숨을 건 마지막 대결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제 아들의 생명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의 불빛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7세 이정훈입니다. 40년을 공무원으로 살아오며 매일 아침 제철 2호선을 타고 청사로 향하는 것이 제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7시 15분 전철에 몸을 맡기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서류 더미 속에서도 주민들의 미소 하나를 지키는 것이 저의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민원과장으로 일할 때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드릴 때마다 느꼈던 그 뿌듯함, 퇴근길 지하철에서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고 나서는 텅 빈 집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내 순자가 생전에 정성스럽게 가꿨던 베란다의 화초들도 하나둘 시들어갔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앉아 묵묵히 식사를 하며 아내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된장찌개 맛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희망은 아들 민석입니다. 34살, 공직심사를 앞둔 그의 성공이 제 인생 마지막 장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하던 민석이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공직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젯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익명의 협박자가 나타나 30년 전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민석도 같은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전 그 금지된 사랑이 마치 땅속 깊이 묻어둔 지뢰처럼 지금 터지려 합니다. 동창 윤미경과의 그 하룻밤, 달콤했던 추억이 지금은 독이 되어 저와 제 가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창문 사이로 새어드는 햇살이 낡은 벽지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받은 협박장 때문에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방 안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의 비 소식이. 평범한 일기예보였지만 제겐 불길한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커피를 끓이려고 부엌에 든 것 같지만 손이 너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사진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그리고 잠시 만난 미경의 아름다운 미소. 정훈아, 오늘 밤은 잊지 못할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달콤했던 그 말이 지금은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민석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그의 모습과는 달리 옷이 구겨져 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민석의 손에 들린 검은 봉투. 제가 받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똑같은 3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저와 민석을 동시에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직 심사가 일주일 앞인데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민석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는 저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석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30년 전 윤미경과의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되돌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는 정말 아버지의 친아들인 맞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뭔가 숨기는 듯. 그 순간 심장이 멈듯했습니다. 아내 순자가 죽기 전에 민석에게 무슨 말을 했다는 걸까요? 오전 10시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훈 씨, 잘 잤습니까? 당신은 누구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민석의 미래죠. 협박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악의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오늘 밤 남산 N서울타워에 오세요. 정확히 밤 11시 전망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신고한다면 그럼 민석의 공직 심사는 물론이고 목숨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아들 민석과 함께 근처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짜장면이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30년 전 일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더 불안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석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민석아, 아버지도 그때 일이 정확히 기억나질 않는다. 너무 취했거든. 그럼 그 여자분은 누구세요? 사진 속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윤미경이란 분이야.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민석의 눈빛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늦은 오후 민석이 회사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30년 전 일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깊숙이 감춰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과 몇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의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예쁜 글씨체로 쓰인 글들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훈아, 오늘 밤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어. 나는 곧 결혼해야 하거든. 오늘만은 진짜 우리가 되자. 그 편지를 받았던 날이 바로 30년 전 그날 밤 일이었습니다. 1994년 가을, 강남의 한 호텔. 고등학교 동창회가 끝난 후 미경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정훈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미경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집안의 강요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훈아, 나 정말 힘들어.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도망가면 안 될까? 우리 둘이 함께.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우리 집안 사정을 네가 모르잖아. 그날 밤 우리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이 막막합니다. 너무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음 날 깨어났을 때는 혼자였고 미경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미경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미경은 원하지 않았던 결혼 후 자주 남편과 싸웠고 가정폭력에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었습니다.
아이도 이혼 후 혼자 낳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미경과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미경이 건강도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데려와 키우자고 했습니다. 이 아이에겐 죄가 없어요 라며. 하지만 순자는 끝까지 아이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민석입니다. 어두워질 때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 기억나세요? 김은숙입니다. 구청에서 함께 일했던. 아, 은숙 씨, 오랜만이네요. 은숙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윤태석 때문에. 윤태석? 미경이를 짝사랑하여 엄청 쫓아다녔던 그 친구요? 나는 이름을 들으니 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 사람이 최근에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정훈 씨를 찾아다니면서. 은숙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30년 전 일을 파헤치고 있다더라고요.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복수라니 무슨 복수요? 태석은 30년 전부터 정은 씨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죠. 지금은 위험해요. 밤 10시 30분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수한 불빛들이 제 불안한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습니다. 밤 11시 남산타워 전망대에 도착하니 관광객들은 모두 떠나고 전망대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깊은 밤 홀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윤태석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고 얼굴 한쪽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때 잘생겼던 그의 얼굴은 세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훈 씨. 태석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달리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태석? 너 왜 이렇게? 궁금하시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태석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번뜩였습니다. 30년간 쌓인 원한이 그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밤? 나는 기억 안 나시겠죠? 너무 취하셨으니까. 태석이 휠체어를 천천히 앞으로 굴렸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저를 밀어뜨린 거 기억나시죠? 미경을 두고 싸우다가 호텔 계단에서.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미경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가 막으려고 했죠. 그때 당신이 저를 밀어뜨렸어요. 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태석? 미안하다. 정말 기억이... 기억 안 난다고요? 태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기억 안 나시겠군요. 병원에 누워있는 저에게 와서 한 말? 태석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서 젊은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석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내가 승진하고 나면 네 치료비는 내가 다 대줄게.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억이 조각조각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정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하반신 마비로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꿈도 포기하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태석이 오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이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망대의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태석이 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민석과 당신은 친부자가 아니에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민석과 저는 친부자가 아니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확률 0.01%,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그럼 민석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민석이 태석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30년 전 그날 밤을 자세히 말씀드리죠. 태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호텔방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미경은 제게 왔어요. 울면서. 오빠, 어떻게 하지? 정훈 오빠는 너무 취해서. 미경은 그날 밤 정말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미경과 저는 사랑을. 미경은 몇 달 후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리를 잃은 상태였고 미경은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태석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내 순자 씨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순자 씨는 착한 분이셨죠. 아무 말 없이 민석을 받아주셨어요. 그럼 순자가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셨어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순자가 왜 그런 비밀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순자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태석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훈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민석은 이미 정훈의 아들입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게 사랑이에요. 순자의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제 아들이 다른 남자 아버지로 살아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태석의 목소리가 격정에 차올랐습니다. 매년 민석의 생일날마다, 졸업식 날마다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들인데도. 태석, 그럼 왜 지금에 와서?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태석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민석이 공직에 들어가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산에서 돌아온 후 잠들 수 없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석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석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30년간 아들로 키워온 민석이?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석아, 이런 늦은 시간에? 하지만 들어온 건 민석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괴한 3명이 들어섰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할아버지.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으면 말 잘 들어요. 민석이를 어떻게 했어? 걱정 마세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은요. 괴한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석이 의자에 묶인 채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48시간 안에 5억을 준비하세요. 5억이라니, 나는 그런 돈이 없어. 그건 당신 문제예요. 방법을 찾으세요. 괴한들은 협박장을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쯤 떨리는 손으로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숙 씨, 민석이가 납치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은 씨,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은숙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은 씨,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30년 전 일을 조사해 봤는데 태석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은숙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태석은 30년 전부터 복수를 계획했어요. 미경을 협박해서. 미경을 협박했다고요? 네. 미경은 사실 태석에게 강요당한 거였어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은숙의 설명을 듣는 동안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태석은 미경에게 협박했어요. 가족의 사업을 망치겠다고. 그래서 미경이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미경은 태석의 강요에 못 이겨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럼 민석의 친아버지는? DNA 검사 결과도 조작된 거예요. 민석은 정말 강신 아들이에요. 세상이 다시 한번 뒤바뀌었습니다. 오전 8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훈 씨, 어떠세요? 밤새 잘 지내셨나요? 태석, 민석을 어디에 숨겨놓았어?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돌보고 있어요. 아들이니까요. 민석은 내 아들이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그럼 확실하게 증명해드리죠. 무슨 뜻이야? 오늘 저녁 한강 반포대교 아래로 오세요. 혼자서요. 그럼 모든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한강 반포대교 아래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다리 밑은 어둑했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태석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민석과 은숙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제가 달려가려 했지만 태석의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정훈 씨. 무엇을 원하는 거야? 복수입니다. 당신이 제게서 빼앗은 모든 것에 대한. 태석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정훈 씨, 태석은 30년 전부터 당신을 망치려고 계획했어요. 입 닥쳐. 태석이 은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미경을 이용해서, 민석을 이용해서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태석이 자신의 계획을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계단에서 떨어진 것도 사실은 연극이었어요. 뭐라고? 물론 다치기는 했죠. 하지만 하반신 마비는 거짓말이에요. 태석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속여왔던 것입니다. 30년간 휠체어에 앉아있는 연기를 하면 완벽한 복수를 계획했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요. 미경을 협박한 것도 맞고 DNA 검사를 조작한 것도 맞아요. 모든 게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당신은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얻었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도 당신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될 때도 당신이 민원 들어온 것만 숨겨줬으면 나는 잘리지 않았을 거고, 난 당신 때문에 비참해졌고, 그냥 당신이 싫어. 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스스로 밧줄을 풀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만하세요. 태석 아저씨. 민석아, 네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태석 아저씨와 만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민석아, 무슨 말이냐?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석 아저씨가 저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석아, 처음엔 태석 아저씨 말을 믿었어요. DNA 검사 결과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는 태석 아저씨가 친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태석 아저씨와 함께 아버지를 벌주려고 했어요. 30년간 거짓말로 저를 키웠다고 생각해서.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 민석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그런데 어젯밤 태석 아저씨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됐어요. 민석이 태석을 노려보았습니다. 태석 씨는 저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했어요. 공직 심사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뭐라고? 민석이 태석을 밀어쳐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잡혀있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태석의 부하들이 도망가기 시작했고 태석은 체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숙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훈 씨, 정말 죄송해요. 은숙 씨,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태석과 한패였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은숙 씨가 왜요? 30년 전 저도 정훈 씨를 사랑했어요. 은숙의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에서 함께 일할 때부터. 하지만 정훈 씨는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죠. 은숙 씨, 미경과 정훈 씨가 만나는 걸 보면서 너무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태석과 손잡고 은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정훈 씨를 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30년간 지켜보면서 정말 후회했어요. 그럼 오늘도? 오늘 태석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경찰에 신고한 게 저예요. 은숙이 경찰에게 태석을 넘겨주었습니다. 정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태석이 체포되고 일주일 후 그의 집에서 많은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미경이가 죽기 전에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정훈 오빠, 오빠라고 처음 불러보네. 이 편지를 오빠가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일 거야. 미경의 편지를 읽으며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빠와 함께 계속 같이 있고 싶었어. 하지만 태석 오빠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민석이는 정말 오빠 아들이야. DNA 검사는 태석 오빠가 조작한 거야. 미안해, 정훈 오빠. 그동안 거짓말로 고생시켜서.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들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태석 아저씨 말을 믿었던 것. 민석아, 괜찮다. 너도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잖아. 하지만 아버지를 의심했던 건 너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너는 내 아들이란다. 민석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민석의 공직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태석을 만났습니다. 30년간의 원한이 사라진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은숙과는 매주 한강변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30년간. 은숙 씨,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결국 은숙 씨가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앞으로는 진짜 친구로 지내요. 좋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죠. 오늘은 유난히 한강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30년간의 복잡한 음모와 복수, 오해와 갈등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은숙과 저는 늦은 나이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갈등도 결국 진실과 용서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원한보다는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